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청해부대가 예멘 사태 악화로 예멘 소코트라 섬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6명을 안전하게 철수시켰습니다. 철수한 우리 국민 6명은 한국 시간으로 10일 오전 11시에 오만 살랄라항에 도착한 뒤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예정입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프랑스군이 예멘에 거주하고 있는 44명의 프랑스 국민을 긴급 철수시키는 장면입니다. 반정부군이 수도를 장악하는 등 예멘의 정세가 갈수록 악화되자 우리 청해부대도 프랑스군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 국민 6명을 철수시켰습니다. 6명의 교민은 예멘에서 남동쪽으로 340km 떨어진 소코트라 섬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오전 11시에 왕관함에 승선했고 10일 새벽 6시에는 오만 살랄라항에 도착합니다. 우리 국민이 오만에 도착하면 외교부에서 파견된 신속대응팀이 오만 출입국과 제3국 이동을 지원합니다. 청해부대는 이번 철수작전에서 미국과 캐나다 등 4개국 6명의 우방국 국민도 함께 철수시켰습니다. 한편 청해부대 18진 왕관함은 지난 3일 임시대사관을 설치하고 예멘에 잔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매일 한두 차례 통화하며 현지 안전점검과 철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멘에 거주하고 있던 38명의 우리 국민 중 24명이 철수했고 현재 14명이 예멘의 수도 사나와, 타이즈, 무칼라 등에 잔류해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부가 9일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열린 군 물류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 보고회에서 사업 결과 군 물류 속도가 4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 지속 능력이 주목받는 현대전 흐름에 맞춰 국방부도 군 물류체계를 혁신해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투부대 중심의 군수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상윤 중입니다. 국방부는 9일 군 보급체계를 간소화하는 시범사업 최종 평가 결과 물류 속도를 40% 이상 높이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3년 실시했던 국방전력운영 경영진단 결과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재고 부족으로 인한 전쟁 지속 능력 제한과 보급품이 사용부대로 보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 물류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한 사업 결과 기존 군수사, 군지사, 사단, 연대, 사용부대로 이어지던 5단계 물류 과정을 군수사, 군지사, 사용부대로 축소, 보급 기간을 단축해 물류 속도를 평균 34일에서 15일로 4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물류 속도 증가로 단위 수송비는 731원에서 389원으로 절감돼 수송 효율은 증가했습니다. 또 보급 단계 축소와 수송 효율을 높이는 한편 군지사의 재고 수준을 기존 65일에서 30일로 축소해 창고 운영을 줄여 예산 절감에 효과를 거뒀습니다. 정군 확대 시행 시 재고 감축을 통해 약 451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 7월부터 물류혁신사업 시행부대를 육군은 물론 해군 공군까지 대폭 확대해 저비용 고효율의 군수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9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방기술품질원,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민군 기술 이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 2월 제4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서 제안한 민군산 협의체 운영 계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추진됐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이전 가능한 국방기술과 산업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문가 정보 공유, 산업기술 혁신 포럼 등을 공동 운영하게 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 이전 정보를 국방과학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해 업무 유관자에게 전달하게 되며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술 이전이 가능한 기업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올해는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분단 70년을 맞아 국가보훈처와 국방일보, 월드투게더는 6.25 참전용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21세기 지구촌 최빈국이라 불리는 에티오피아의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6.25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강요부대원의 이야기입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 북한이 불법 남침을 해오자 유엔은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어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결의합니다.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총 16개국이 전투부대를 파병했고 5개국이 의료 지원에 나섰으며 39개국이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독립국가는 93개국, 이 중 60개국이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를 돕기 위해 나섰고 그중 4만여 명은 다시 고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에티오피아 6.25 참전 용사의 삶은 비참합니다. 관통상으로 다리를 잃게 된 베켈레 씨를 비롯해 화천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어 평생 불구로 살고 있는 테레다 씨, 참전 영웅의 2세로 고등학교 등록금도 내기 어려운 메르하위까지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6.25 전쟁 당시 우리가 도움받았던 참전국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해외 참전용사 희망드림 코리아를 기획했습니다. 3월부터 6월 말까지 4개월 동안 특별기획으로 17회 연재하게 됩니다. 해외 참전 용사를 지원하고 있는 한 단체를 찾았습니다. 에티오피아 현지에 담당자를 파견하고 직접 가정 방문에 나서기도 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50여 명의 후손들에게 월 약 3만여 원씩의 그 장학금을 지급을 하면서 그들의 교육을 우리가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 약 3년 전부터는 참전용사 본인들, 그분들이 지금 대략 80대 이상의 고령들인데 대략 한 300여 분들에게 월 5만 원씩의 영예금, 소위 생활안정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최정예 부대였던 강류부대. 6.25 당시 불패의 신화를 세웠던 강류부대 용사들은 이제 270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와 2세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더욱 절실한 이유입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독립기념관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한국 독립운동 인명사전을 편찬하게 될 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한국 독립운동 인명사전은 모두 30권으로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16,000여 명의 독립운동가가 수록될 예정입니다. 독립운동가의 성장과 교육, 사상과 이념, 운동의 성격과 가치 등이 상세하게 수록됩니다. 독립기념관이 지난 96년 발간한 한국 독립운동사 사전 총론편과 2004년 발간한 운동단체편에 이은 독립운동사전 편찬 사업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 70주년인 올해 시작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 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130여 명이 넘는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독립기념관이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선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가 편찬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최근 북한 주택시장의 부동산 시장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논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역회사들이 주택시장에 참여한다는 내용인데 주택 건축과 판매가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좀 더 다양한 정보가 뒷받침돼야 하겠지만요. 이 주장대로라면 북한 내 투자 목적의 매입 세력이 등장한다는 건데요. 북한은 지금 북한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세계 북한학 대회에서 평양에 10만 달러 아파트가 생겼다. 이런 논문이 관심을 모았고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그런 경제적 변화와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엔 논문화됐다는 면에서 좀 더 구체화되고 다양화됐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90년대 초반부터 북한에서 주택의 사용 권리를 파는 현상은 있었습니다. 북한은 모든 아파트가, 모든 건물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걸 개인이 사고 팔 수는 없죠.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사용권을 이제 내가 안 살고 너한테 줄 테니 돈 달라. 네. 이런 것들은 뭐 10여 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번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택 사용권이 아니라 새로 지은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건설부터 진행되고 거기에 소유권을 준다라는 것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논문화 됐는데요. 북한 사회의
큰 변화, 이미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이게 집중되지 않고 조명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조명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북한의 주택 시장은 잠재적인 수요는 많은데 또 공급자는 또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네. 새로운 수익 사업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데 북한 정권에서는 좀 인정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괴로울 겁니다. 북한 당국자들로서는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책임지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 시장 경제의 핵심인데 네. 이걸 지금 국민들이, 주민들이 지금 뜻밖의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북한이 모든 아파트는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을 해서 노동자들에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건설할 상황이 못 되는 거죠. 네. 창전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김정은 시대의 작품이라 그러면서 약 10만 세대를 겨우 건설했는데 이것 외에 평양시나 주변 도시들에 끊임없는 아파트 수요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가가 자재부터 시작해서 공급을 해서 건설을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이럴 때 등장하는 게 이른바 돈주들이 등장해서 짓게 됩니다. 북한은 국가가 짓는다고 하지만 건설 공장 아파트, 목재 가공 공장 아파트 이렇게 기업소 단위별로 짓는데 지으라고 하고 있는데 국가가 통제를 하면서 기업소들에서 지을 자재가 없습니다. 돈도 없고 이럴 때 돈주들이 나타나서 자 짓겠다 반반 하자 이런 식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국가로서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설을 할 수 없으니까 말려 들어간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북한 당국자들의 최고의 고민거리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네. 네, 또 북한 특성상 이 당이나 집권 세력의 그 관여 없이는 이러한 시장 형성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옳은 지적이죠. 그 국가가 지어서 주는 게 원칙인데 네. 이거 지금 다른 돈 있는 세력이 개입해서 지금 국가를 무시하고 개인이 주는 형태로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철저하게 불법입니다. 국가가 얼마든지 통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대포차를 사서 번호판을 바꿀 때 이제 불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입주권을 줘야 되는데 국가 기관의 허락이 없이는 입주 소유권을 못 주게 됩니다. 입사증을 못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돈주들이 권력기관에 이제 돈을 줘서 그 불법 행위를 하게 되고 있죠. 그렇군요. 현재 그 북한의 주택 시장 활성화는 결국 빈부의 격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북한의 돈줄, 그 신흥 자산가는 어떤 부류이고 또 이들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이 그 국가 당국자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디 말한다면 3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황해제철소에서 북한의 모든 철 강제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군수공업용로 하나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는 쫙 서 있는 상황인데 비일비재 이러한 현상들이 북한 전역에 지금 비일비재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돈주들이 사실 국가 경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지금 농사철인데 넌판에 모내기를 해야 됩니다. 북한은 주체농법에 근거해서 뭐를 꼭 냉장 모판 안에서 키워야 되는데 비닐 방막이 없습니다. 돈주들이 비닐 방막을 국가가 운영하는 협동농장에 사줍니다. 대신 돈이 아니고 가을에 식량으로 달라고 그럽니다. 나달로. 만약 돈주들이 비닐 방막을 대주지 못하는 경우엔 농사를 전체를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짓거나 뭐 건설을 하거나 여기에 돈주들이 끊임없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은 과거에 화교나 제일교포들 돈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졌다면 현재 같은 상황은 소위 몰이 쓰는 사람들이 밑돈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고 이제 확충한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북한 사회의 특징상 사실 돈 없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강냉이 한 가마니를 농촌에서 도시로 옮기기조차 어렵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농촌에 가서 차를 끌고 가서 차 한 차 실어서 도시로 옮기면 3배의 이윤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가 현재의 북한이다. 그리고 저들에 의해서 북한 당국도 끌려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북한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예고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병무청이 9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 기피자에 대해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지방병무청 게시판에 게시하게 됩니다. 또 올해 7월 1일부터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병역 특례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이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국방홍보원이 국방TV 뉴스 앵커와 기자로 활동할 현역 앵커를 모집합니다. 육군 공통병과 중소위 1명으로 전속 후 2년 이상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서류 전형과 실기시험,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하며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뉴스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군 인터넷 블로그인 블루페이퍼에 3기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국민들에게 우리 해군과 해양에 대한 정보를 재미있고 알차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며 오는 5월 1일부터 2016년 4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해군과 해양에 관심 있는 대학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달 19일까지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공군이 제135기 학사장교를 모집합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임관일 기준 만 20세에서 27세 대한민국 국적의 남녀입니다. 접수는 오늘 17일까지며 영어와 국사, 인지능력평가 등 필기시험과 면접 신체검사 등이 진행이 됩니다. 9월 중 입영하게 되며 12월 1일 임관합니다. 앞서 6.25 전쟁 당시 불패의 신화를 달성했던 에티오피아의 생존 참전용사들을 돕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준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잊지 않고 돕는 것은 당연한 도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